를 해봤습니다. 하나의 어떤 마인드 맵으로서 일단 지금 가는 친구들, 공립교환학생이건 사립교환학생이건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틀은 동일합니다. 이런 업무를 하는 재단이 있고 이 재단들은 미국 어떤 공무성 산하의 기구에서 인가를 받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홈스테이 가정들이 자기네들도 지원서를 써서 접수를 하게 돼 있고 또 그 재단들은 학생들이 지원서를 받아서 적절한 홈스테이에 배정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홈스테이에 대한 어떤 범죄 기록 조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직장을 뭐 전화를 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큰 그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환학생으로 일단은 가게 되면 학교에서 최소한 해야 되는 봉사활동들이 있습니다. 뭐 공립교환학생은 최소 5시간이라고 저희가 보고 사립의 경우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최소 20시간 1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 봉사활동은 아주 어려운 봉사활동들은 아니고 주변에 있는 무슨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집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음식을 좀 대접을 한다던가 그게 개별적으로 가서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보통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공립교환학생은 아시다시피 돈을 1불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 가정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랑 상담을 하셨으면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외국 학생을 무상으로 받아서 1년 동안 데리고 계실 분이 있냐 그러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상담했던 어머님들 중에서는 직접 해보셨다는 분도 계신데 외국 학생을 2달 데리고 있었는데 엄청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비용까지 받으면서 했는데도 정말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 것만큼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립의 경우는 물론 비용을 받고 하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홈스테이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은 다 동일하신 것 같아요. 비용을 받건 안 받건 일단 학생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뒤에 가서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호스트 가족에서 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 가지고 힘들다는 학생은 거의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다들 출국하고 나서 통화해보시면 학교 너무 재밌다. 학교 선생님 나 너무 좋아한다. 그 성적표 받아면 올 A예요 애들. 우리의 천재인가? 진작 미국에 보낼 걸 그랬나? 그런 생각 드세요. 근데 거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올 A를 받을 때 무슨 과목을 듣고 있는지를 일단 잘 아셔야 돼요. 보통 미국 공립교환 가면 과목은 역사 과목은 US 히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그냥 고정이에요. 수학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선행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고2, 고3 수준의 수학을 듣고 그것도 부족하면 뭐 대학 수준의 수업을 들은 친구도 저 뒤에 한 명 앉아 있어요. 저 친구가 제가 상담할 때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던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인데 시골로 갔지만 절대 쉽지 않았던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고생했던 학생인데 오늘 그 경험담 이따 들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공통된 사항은 홈스테이 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뭐 홈스테이가 뭐 밥을 안 준다든지 뭐 홈스테이가 뭐 집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뭐 아침에 뭘 하고 시키고 간다든지 뭐 화장실 청소를 시켰는데 내가 못했더니 성질을 냈다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제 자세히 한번 짚기로 하고 여튼 홈스테이 가족에서 생활할 때는 서로 좀 배려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가족이 자기네 집을 오픈을 해줬다고 해서 뭔가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본인도 학생 본인들도 그 사람들이 좀 뭔가 해줬으면 좋은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우선 첫 번째로 대화를 해결을 하고 서로 또 존중을 해주고 예의 있게 행동을 한다면 홈스테이 가족과 어떤 트러블이 있지는 않을 거고 그 홈스테이 생활하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예들이나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는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의 경우는 공립교환학생은 졸업장 발급이 안 됩니다. 고3으로 가더라도. 이유는 비자 자체가 J1 비자라는 문화교류 비자이기 때문이에요. 대신 사립으로 가는 학생들은 졸업장이 충분히 발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켜야 될 거는 평균 C 이상 성적을 유지를 해야만 하고 그걸 유지를 못한다면 몇 번의 경고를 통해서 그래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귀국 조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학교의 평균 C 점수를 받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학교에서 내주는 퀴즈, 뭐 숙제 요것만 해도 그래도 B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C는 정말 공부를 놔버린 거예요. 학생이 가서. 그래서 그거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조금 격려를 해주실 때 우리나라만큼은 아닐 거예요. 공부량 자체가 숙제나 이런 게. 물론 영어기 때문에 처음에 힘들겠지만 내신 관리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규칙 당연히 따라줘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공립교환학생이건 뭐 사립교환학생이건 미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알아주셔야 되는 건 미국은 정말 여러 가지 인종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뭐 미국인이라고 해서 꼭 백인만이 미국인이 아니듯이 뭐 아시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인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립교환을 가는 가정도 정말 그냥 순수하게 뭐 조상 대대로 미국에서만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윗세대가 뭐 이민을 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그런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좀 드물어요. 그런 케이스가. 우리나라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대부분이. 지금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걸 알아주고 처음에 가면 당연히 언어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여기서 영어를 뭐 선행을 했건 학교에서 정도가 좋건 미국에서 실제로 영어 수업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하고 소통한다는 건 전 굉장히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 유학을 갔었어요. 한국에서는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 히트였던 윤선생 영어교실을 마스터하고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에 초청이 돼서 가서 거기서 피자를 한 판을 먹었더니 미국 사람이 저한테 엄지손가락을 날렸죠. 빅보이. 제 나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유학에 가서는 또 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드리는 영어는 최소 2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게 제가 그냥 멍 때리면서 영어가 들리는 순간이 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게 뒤에서 틀어져 있으면 딴짓을 하면서도 그냥 들리는 게.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젊고 똑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 6개월 만에도 혹은 1년 만에도 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이 언어라는 것이 저는 좀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아무리 뭐 고액과외를 받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던 언어는 지금도 이렇게 아이들이 이 세월 동안 살면서 언어를 습득을 했듯이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린다고 봐요. 언어라는 걸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접해야 되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똑한데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토익, 토플 점수 굉장히 높은데 요새 뭐 영어, 뭐 인터넷, 인강 같은 거 선전 많이 하잖아요. 뭐 대답을 못 한다고 막 하면서 눈물 쭉 흘리고 광고에서 그것처럼 막상 그런 상황에 처이면 대답을 못 해요.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알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고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인데 언어 장벽 처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환학생으로 가거나 미국 유학을 가면 학교에서도 영어밖에 안 쓰고 홈스테이 가지고 또 영어밖에 안 쓰고 한국말을 쓸 기회는 뭐 학교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한국 학생 혹은 뭐 부모님,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 그때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의 실력이 1년이지만 굉장히 일취월장합니다. 1년 만에. 물론 그 발음 자체가 한국에서부터 뭐 국제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학생이 아닌 이상은 뭐 원어민처럼 되게 힘들어요. 발음이라는 건. 대신 아이들이 1년 만에 갔다 와도 뭐 꺼리낌이 좀 없어져요. 다른 해외여행을 가서도 제가 한번 일화를 들은 건 저희 동료하고 뭐 하와이 여행을 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학생이 있는데 자기가 학생이라면서 뭐 디스카운트 할인 다 받고 학생증 찾아서 보여주고 인터넷에서 막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여행 계획을 다 짜줬대요. 그 여학생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 어머니는 굉장히 만족을 하셨던 게 발음 자체가 뭐 외국인처럼 미국인처럼 돼서가 아니라 일단 꺼리낌이 없어요. 외국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정도만 나중에는 프로그램 종류의 그 실력이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에 마지막에 친구 사귀기는 이거는 뭐 재단, 저희 ISE 재단, 공립의 경우 그리고 뭐 사립의 경우는 PSE 재단인데 재단 대표들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에요. 친구를 사귀려면 꼭 방과후 활동에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방과후 활동을 다 한다. 그냥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방과후 활동이라 하면 크게는 뭐 두 개예요. 스포츠 활동하는 거랑 클럽 활동하는 거랑. 스포츠는 저는 굉장히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체육 활동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학교가. 할 여건도 잘 안 되고. 물론 요새 생긴 학교들은 뭐 운동장도 좋고 뭐 체육관도 좋고 한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스포츠를 내가 이 학교 팀으로서 소속돼서 한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아이들끼리 그냥 그 축구하고 농구하는 정도지. 근데 미국의 학교는 그 학교에 소속된 팀이 있고 마스코트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치어리딩도 하고 다른 학교들과 대항전도 많이 하고 거기서 뽑히면 뭐 다른 주대회도 나가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운동을 내가 할지 모른다고 그냥 난 안 해야지 하지 말고 가서 배우기 시작하면 돼요. 물론 배우기 시작해서 잘 하게 되면 그 학교의 대표팀으로 이제 오라고 그럴 거고 정말 잘하게 되면 공립학교지만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너 내년에도 우리 학교 와라. 우리 학교 풋볼팀에서 뛰자. 뭐 아니면 배구팀에서 뛰자. 근데 일단 그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거기에 유혹이 될 필요는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외의 케이스는 있어요. 제2원으로 가는 공립학교 중에서 2년째에 학생 비자를 가지고 오면 1년을 더 다닐 수 있는 학교들은 간혹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숫자가 적어서 그럴 확률이 좀 적어요. 근데 작년 가을에 갔던 친구 중에 딱 한 명은 그렇게 해서 같은 학교로 2년째로 돌아가게 됐어요. 물론 근데 차이점은 학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때는 학생 비자이기 때문에. 공립학교라고 해서 저렴하진 않아요. 한 주에서 정한 학비들의 보통 책정이 한 17,000불에서 18,000불로 돼 있어요. 공립이지만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뒤에 가면 갈수록 좀 더 깊게 좀 짚어